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세 96회는 위즈 더 마우스의 전설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전설의 새 책,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와 함께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하라고 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성별로 결혼을 가로막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몸에 대한 지적을 해요? 비욘세의 저 광민지의 비욘라이프 에세이가 위즈 더 마우스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신간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를 소개합니다. 최애 김이나 작사가님의 추천사로 책 소개를 대신할게요. 나는 비혼이 결혼의 반대말이나 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 결국 이 책은 비혼이라는 탈을 쓴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고운의 사랑을 다루는 법에 대한 안내서이며 인간이 가진 무한한 기능을 양껏 사용하는 삶에 관한 어드벤처 에세이다. 네, 다시 들어도 벅차오르는 추천사인데요. 독립적이고 고유해서 가치로운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길 바라며 썼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는 12월 10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받고 있어요.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12월 15일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아직도 이 책 안 샀어? 초판 전권 저자 사인본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달려가서 구입해주세요. 그럼 더불어 혼자 살아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제목을 보시고 이 책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이 책을 낳으신 분 위즈 더 마우스의 저희 편집자 시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를 1회 때부터 실시간으로 들은 한줌의 시조새 6살 난 말티즈 순심의 엄마 네. 마곡동 개수발롬이자 비혼 에세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담당 편집자 시선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트 준비해왔어요. 너무 멋져요. 지금 진행자도 대본을 안 준비했는데 야밤에 제가 썼다. 똥줄이 탔어. 게스트가 준비를 해주셔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네. 아,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되게 캥 작가님이나 뭐 혜영 언니나 이런 분들은 대본을 줘도 자기네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네. 잘 안 쓰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통 광고건이면 대본을 써야 되는데 내 책인데 뭐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할 짓이 아니었다. 아, 아닙니다. 네, 무례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저도 막 네. 어제 저녁에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전만 떨다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네. 아니 그 처음에 소개할 때 네. 마곡동 개수발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마곡동 개수발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사연을 읽을 때 웃음이 맨날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역시나 웃음이 터지시고. 그럼 제가 얘기할 때 좀 낫지 않아요? 마곡동 개수발롬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맞아. 딕션이 부드러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시선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네. 제 닉네임이 회사 닉네임이 시선인데요. 네. 여러모로 이 이름이 좋고 편해서 네. 제 모든 닉네임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위즈 더 마우스의 시선님 겸 팟캐스트 신간서점의 넬루님. 아, 넬루도 이제 시선으로 바꾸려고 해요. 너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넬루 별로. 그래서 것 같다고. 내년 초에 나 통합될 예정이다. 네. 이게 저희가 부캐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네. 시선님도 물어보셨잖아요. 이 책은 실명으로 내실 거예요. 근데 해방촌 비욘세? 어떻게 그래도 그런데 저는 해방촌 비욘세보다 강민지로 낼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강민지의 이야기가 되게 진하게 묻어있는 책이라 네. 네. 그래도 여쭤는 봤죠. 네.
이 책의 탄생부터 구구절절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한테는 좀 특이한 책이에요.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의 어떤 비욘 라이프 에세이가 이제 새로 나와서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썼던 책은 제가 책을 쓰고 아니면 온라인에 연재를 하고 이제 연재가 끝날 때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기획한 책이었던 셈이고 하나 제가 기획하지 않았던 거는 이제 어떤 셀럽 한 분이랑 같이 공저를 해달라. 네네. 그거는 출판사 기획으로 제가 이제 뭐 페이를 받는 느낌으로 이제 인세를 받고 네네. 한 케이스인데 근데 그거를 빼고는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런 네. 책을 내자라고 해서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저도 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사실 비하인드인데 방송을 제가 처음부터 듣기는 했는데 비욘세라는 닉네임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사실은 방송을 듣기 네. 전에 이제 비욘세를 받고 장난 아닌데? 라고 하다가 제 작가님의 뒷조사를 했는데 이미 책을 4번이나 쓰셨다는 그 이력을 보고 아 글을 쓰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락을 바로 드리게 됐죠. 근데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정말 초창기라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제가 4월에 작가님을 만났더라고요. 맞아요. 2월 13일이 저희 첫 네. 방송이었으니까 진짜 초창기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네. 거의 초반에 방탄소년단을 발견한 방시혁 씨 그쵸. 같은 물론 제가 방탄소년단 아닌 게 문제지만은 성장하는 걸 같이 봐주신 게 너무 신기해서 네. 근데 보통 되게 유명한 어떤 셀럽 같은 작가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초창기 팟캐스트를 알아보시고 네.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비욘세라는 닉네임의 어떤 강렬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라도 되겠다. 이 정도 센스면? 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 몇 안 되는 캥 작가님을 만난 분이기도 네. 해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캥 작가님도 같이 공저를 네. 쓰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제안을 드렸는데 그 캥 작가님의 어떤 비혼 타입과 그리고 혼세님의 비혼 타입이 둘이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캥 작가님이랑 같이 썼으면 200년 뒤에 나왔을 것 같다. 다음 세기에 나왔거든요. 작가님이 메일로 그렇게 쓰셨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할 계획이 없지 않은데 그때 가서 그러면 약간 모순이 되지 않겠냐 이런 네. 걱정도 얘기해 주셨고 해서 일단 캥 작가님은 아무튼 김재환을 먼저 쓰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쓰실 것 연락이 같아요. 그쪽에서 연락이 없지만 어쨌든 김재환에 대한 책을 뭐라도 먼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시선님이랑 같이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저는 그런 과정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초창기에 팟캐스트를 네. 내자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어쨌든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신데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일인지. 그때 당시 저희가 기획안을 올리면 회의를 해요. 네. 임원진들 그리고 다른 팀 팀장님들이랑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출판사 여성 직원들이 결혼 안 한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대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가님의 어떤 닉네임 네. 그리고 유머 이런 부분에 그분도 되게 네. 호감을 느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혼의 스테레오 타입이 없다라고 책에 쓰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다양한 비혼자의 모습들로 그 여성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에 흥미를 많이 느껴서 되게 쉽게 기획안이 통과가 됐다는 네.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 이분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길래 자기가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이렇게 바로 기획안을 가져올 수 있나. 당시에는 팀장이었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비하인드인데 한번 제가 회사를 관둬야 되겠다. 얘기는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작가님을 좀 회동한 적이 있었죠.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번.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막 네. 이래가지고 근데 또 한 달 뒤에 다시 다니기로 했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또 히스토리가 있죠. 근데 네. 그때 작가님이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같이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 든든했죠. 사실은 뭐 그 회사의 이름이나 이런 거보다 처음부터 이거는 시선님이 만든 책이어가지고 다른 분이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았는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떻게 너무 잘 나왔다. 네. 네. 위즈덤 하우스 듣고 있으면 뭐 긴 얘기 안 했습니다. 좋은 대우, 좋은 대우, 연봉 인상 여러 가지 부탁드립니다. 기획회의
프리패스 BLK 프리패스 부탁드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오디션 프로 같은 거를 볼 때도 와일드 카드 같은 거 쓸 수 네.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네. 몇 장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편집자의 역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특히 저는 이번에 정말 편집자님한테 엄청 많이 의존하면서 만든 책이어가지고 네. 편집자로 살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렵고 힘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제일 어려운 거는 책이 실수가 났다. 근데 네. 실수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트위터에서 공론화가 됐다. 막 이거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비욘세도 마감할 때쯤에 꿈을 꿨어요. 네. 저 뭔가 또 실수가 났다. 그래서 그런 공포가 좀 있고, 그리고 이 책은 좀 특별하게 제가 좀 많이 나대는 관계로 혼사님의 편집자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공포가 더 있었던 거예요. 쟤는 저렇게 일하나?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약간 읽다가 뭐가 발견되면 좋았나? 그러니까요. 시선. 그러니까 갑자기 실명으로. 걔나 보더니 막 개나 보더니라니. 그래가지고 그게 막 꿈도 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네, 여러분 제 실수도 너그럽게 좀 보아달라. 네. 아예 뭐 없을 거예요. 네, 있으면 뭐 제가 얼마나 오래 꼼꼼하게 보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봤는데도 있으면 그냥 뭐 운명인 걸로. 네, 네, 어디서 귀신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인간미를 한 스푼 추가한 걸로 네.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감사합니다. 네. 근데 기쁜 게 훨씬 많고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책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가지고 그런 점이 참 재밌고, 저는 작가와 편집자와 디자이너와 셋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 책이야라는 만족도를 갖게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거기에 좀 쓸려가야 한다거나 이런 거 네. 말고 결과물이 물성에 딱 나왔을 때 내 책이야라는 어떤 기쁜 마음, 나의 참여도가 네. 모두 밸런스가 맞게 일하는 방식을 좋아해가지고 또 디자이너한테 많이 물어보고 작가님한테 사소한 것도 다 결정해달라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서 일하는 게 참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고집도 피우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만족도 높은 작업물이 나오는 게 네. 책이 많이 팔리고,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이제 책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상처 많이 받는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편집자님은 또 편집자시니까 주변에 저자한테 상처받는 편집자님들 너무 많이 보실 거고. 있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편집자 직업이 예능 작가랑 진짜 비슷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능 작가도 내가 이 사람을 섭외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이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분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분이 올라가서 세트장에서 말을 한 건 이분이 하신 거지만 이분이 실제로 본인 입에서 나온 많은 말 중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 있을 것 같으니까 내고 어떤 것들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면 네. 사람들이 항상 예능 작가는 하는 일이 뭐야? 네네네. 진짜 비슷하다. 하는 일이 네, 뭐야? 네. 이거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이잖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 너희 네. 대본 없다며. 대본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있고요. 출판사에도 목차가 있듯이 예능에도 대본이 당연히 있고. 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가끔 어떤 책이 아니라 방송에서 좀 말실수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작가님이 시켰다고 인터뷰하고 약간 잘된 거는 네. 내 덕분에 잘된 것 같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셀럽분들도 가끔 있고 이래가지고 네. 뭔가 분명히 나 이거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하나하나 진짜 내가 다 한 땀 한 땀 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예능 작가는 뭘 하는 거야? 그리고 가끔은 이제 그걸 같이 하는 사람마저도 네. 내가 한 거잖아. 이거 뭔데? 약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참 공을 잘 챙기자면은 다 내 공인데 이걸 누군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뺏기기도 쉽고 그런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편집자가 뭐 요즘엔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편집자가 교정교육만 본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셔가지고 네.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느낀 게 특히 이번에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혼 에세이를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비혼 얘기를 한 권씩이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근데 제안을 주셔서 처음에는 재밌겠다. 또 워낙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막 다 네. 속아 넘어가가지고 허세를 너무 부렸죠. 만나자마자 갑자기 책이라웃 나가셔야죠 라고 얘기해서 섭외를 했다 제가. 귀여운 메일을 보내서 심지어 여러분 해냈습니다. 우리 작가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메일을 보도자료를 쓰자마자 네. 메일 클릭 보내기 송출. 근데 저는 되게 처음에 의아했던 게 네. 한 달 반밖에 안 된 팟캐스트인데 만난 게 4월이라면 컨택한 건 그 전이잖아요. 진짜 그러면 허세. 네. 거의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팟캐스트 잘 듣고 있고 요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책을 근데 내자. 나가야 된다. 나가야 또 된다. 방송 나가야 된다. 만나자마자 책이라웃에 나가야 된다. 아직 콕 집어서. 한 줄도 안 썼고 계약도 안 나 안 했는데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의존을 많이 한 책이고 네. 제가 중간에 다른 편집자님들한테도 제가 그랬었나 싶긴 한데 네. 우는 소리를 막 많이 했어요. 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를 쓰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급 회동을 한번 또 했죠. 네. 정신 차려라. 근데 그때 그 얘기 했을 때 저도 어느 부분에 공감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다른 얘기고 우리가 방송으로 듣는 비욘세 이면에 광민지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네. 그래서 중간에도 뭐 어떤 걸 더 쓰면 좋을까요? 했을 때도 이거 더 쓰시면 좋겠다고도 얘기해 주셨고. 제가 그랬나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네. 되게 방향도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책을 쓰기는 제가 썼는데 누가 봐도 시선님이 만든 책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에필로그에 그런 말씀을 써주셨는데 진짜 울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야, 너 울어? 막 이러는데 아니야, 비염이라 그래. 막 이러긴 했는데 진짜 울었어요. 그래서 에필로그에 작가님이 더러 감사한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런 인사와 찬사는 진짜 너무 처음이라 가지고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작가님의 그런 마음을 보실 수 있을 네.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의아한 게 상세 페이지에 네. 편집자의 이름이 오르지 않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예능 작가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예능 작가들의 낙은 이제 크레딧을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십몇 년 차로 넘어가는데도 그 크레딧을 항상 찍는단 말이에요. 저도 아는 분이 있으면 찍어요. 네, 항상 네. 찍고 친구들한테도 뭐 캥 작가님 얼마 전에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도 항상 네.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꼼꼼하게 못 봐서 그렇지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상세 페이지에도 편집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판권 외에는 없고 네. 심지어는 판권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은 네. 제 이름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게 좀 슬픈 일이기는 한데 네. 사라져요. 어머. 오래 다녀서 오래오래 제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듣고 계시죠? 미스터 마우스. 오늘 위즈더 마우스가 잘해주세요. 그거는 몰랐어요. 너무 네. 그런데. 그래서 되게 섭섭해하는 일 중에 하나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뭐 기획자로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네. 그 사람이 퇴사하면은 다음에 재세할 때 제 이름이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오르지 않고 하는데 네. 작가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는 일부 편집 누가 있고 디자인 누가 있고 일러스트 누가 그렸고라고 기재를 해주세요. 네. 근데 그게 뭐 방송은 크레딧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것만 봐도 되게 감동이에요. 너무 이제 이면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SNS에 책 소개하면서 그렇게 올려주는 것만도 되게 소중한 네, 감동이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사실 편집자님은 좀 소속사 사장님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네. 처음에 이거를 만들겠다고 결정하고 뭐 들어갈 커버도 다 같이 어떤 사람이랑 할지 이런 것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소속사 사장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박진영 씨는 그렇게 모든 곡의 앞에 JYP로 시작을 하는데 네. 서점 상세 페이지에도 이름이 없다니. 이번에 한번 넣어볼까? 넣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상세 페이지에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만 내 이름을 넣으면 이상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는 들으시는 청취자분이 그런 여론을 좀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하여튼 어머, 넣기에는 너무 나 부끄러워가지고. 네, 저희끼리라도 소문을 열심히 내서 네. 듣고 계신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상세 페이지에 편집자 이름도 안 올라간다는 게 가끔 얘기가 나오면 이제 네. 길길이 날뛰면서 같이 분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농담으로 위즈 더 마우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워낙 또 이제 친한 회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이쯤에서 위즈 더 마우스의 멋짐을 얘기해야 되는 거는 진짜요? 제가 쓴 책인데 광고를 넣었어요. 네, 광고를 여러분 넣으셨어요. 지금 네.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거라는 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이 네.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많이 인식을 좀 하시긴 해요. 그래도 사실 말 안 하고 제안하지 않으면은 좀 그쵸, 스무스하게 그쵸. 가지만 그래도 본인 책뿐만 아니라 그냥 진행자랑 친한 사람의 책이니까 해주세요처럼 얘기가 되는 경우도 워낙에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좋은 책이니까 소개해주세요라고 비욘세에도 그냥 메일이 오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래가지고 먼저 생각도 하기 전에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위즈 더 마우스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다. 네, 마케터 분들이 네.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네. 하셔가지고 마케터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줄리님이에요. 줄리님. 요즘에 회사 너무 닉네임을 써가지고 보도자료에 줄리님의 본명을 몰라가지고 제가 줄리님 본명이 뭐였더라?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이호윤 마케터님이 네. 흔쾌히. 이호윤 마케터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야 생일 축하해. 올해도 정말 고생 많았다. 새로운 부서에 와서 업무에 적응하랴 사람들과 친해지랴 정신 없었을 텐데 여기까지 잘 버텨온 네가 자랑스러워. 남은 2021년도 힘내고 내년에도 스스로를 잘 챙겨주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랑해 지혜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들고 뜻깊은 한 해 보내신 정지혜님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랑 생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메일 받고 답장으로도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생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비혼 에세이 특집을 하자고 하다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편집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예시로 들어서 책 한 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네. 제가 방송에 작가님이 처음 나와달라고 했을 때 제 처음 한 말이 나는 깊이가 없다. 아니 우리 방송에 깊이가 웬 말이냐. 갑자기 그렇게 제가 또 온갖 이야기를 하려니 깊이 내가 만들어드린다.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원고 집필을 하게 되고 작가님에 따라서 다른데 마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작가님의 성향과 편집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해요. 저희는 주 단위 마감을 했죠. 작가님 되게 바쁘신데 그래도 2주 이상 밀리지 않게 주 단위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약하고 이제 1년 남짓 집필을 하고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준 원고를 교정을 보고 그 교정을 본 걸 또 작가님이 또 교정을 보시고 그러니까 편집자가 먼저 교정 보면서 의견이나 코멘트를 다는 걸 또 확인해서 반영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과정을 한 5회 정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섭외가 되면 확정이 되면은 디자이너와 이제 본문 시안을 잡아요. 우리 본문을 어떤 식으로 꾸밀까 그리고 판형을 어떻게 할까 이런 회의를 거치게 되는데 되게 미묘한데 되게 저희들한테는 목숨 걸고 하는 회의거든요. 뭐 독자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이만하고의 차이를 이제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는 비욘세가 작은 사이즈 중에서는 큰 사이즈로 해달라 제가 그런 요청을 드렸거든요.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던데 이런 노래 가사. 그거랑 생각이 우리 난다. 순심이가 소형견 중엔 대형견이다. 이런 느낌으로.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가벼운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싫고 좀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판형도 조금 키워달라. 그리고 서체 역시 또 이것도 책의 성격과 이런 거에 맞춰서 정해져요. 그래서 제가 명조파라 명조로 가야 된다. 저도 명조파.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일러스트 섭외를 하게 돼요. 일러스트 섭외하는 과정에서 또 책의 전체적인 컨셉 회의를 하게 되죠. 이 책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여성들과 사람들이 보편성을 좀 존중받으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인물들이 여러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디자이너와 이제 동일해서 네, 작가를 섭외하게 됐고요. 요때 그때 디자인 회의할 때 네.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갔거든요. 책 표지를 어떻게 비욘세 티셔츠도 입고. 비욘세 티셔츠 입고 내가 비욘세다 하면서 등장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네. 뭐 전문가분들이 제일 예쁜 걸 고민해 오셨겠지 네.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감동했던 게 그 인물군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물군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성별이 이렇게 네. 특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어떤 무성의 존재로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맞아, 나 그런 거 좋아하지라고 듣고 나서 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런 회의를 거치고 또 제목 회의를 해요. 네. 제목 회의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제목 회의 진짜 골몰하면서 네. 그 제목을 뽑을 때 카피를 뽑을 때 모든 편집자가 정말 깊은 우울에 빠지면서 난 쓰레기다. 네. 막 이런 시즌을 보내고 제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작가님이 그래도 가볍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그렇게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해서 굉장히 좀 무게감 있는 제목을 뽑고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마치 그 시사님이 나는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이고 네. 예시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책의 문장 중에 고조선이야 뭐야 이게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얼굴이 노래져서 안 된다. 어디 방송에 나가서 고조선이야 뭐야를 쓴 강민지입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작가님이 저희가 드린 제목 안으로 이제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를 좀 이제 변형해서 주셨는데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회의를 마케터와 이제 임원분 팀장님들이랑 진행을 했어요. 그때도 디자이너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디자이너는 기혼자고 마케터는 아직 저랑 마케터는 비혼자고 기혼자 역시 이 책에 대해서 기혼자도 소외되지 않는 책으로 읽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결혼 네. 남편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딸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 지금도 벌써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아빠 같은 사람들이랑 결혼할 거야? 뭐 좋아하는 친구랑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자녀가 잘하면 꼭 읽히고 싶다. 그 정도로 너무 자기는 너무 잘 봤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케터분은 저는 비혼이 키워드라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되게 생각 방향을 그렇게 굳히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혼자 살아도 스테레오타입은 다양하다. 네. 스테레오타입은 없다. 다양하고 가족들을 이룰 수 있다. 여자 둘이 살 수도 있고 동거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도 비혼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더 확장되고 넓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제목 회의가 진행이 되고 디자인이 완료가 됐고 네, 책이 인쇄되는 과정을 거쳐서 네, 나오게 되고요. 책이 이제 끝나고 출간이 되고 나면은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마케팅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도자료 쓰자마자 이제 영업자로 지금 변신. 저는 제일 빵 터졌던 거는 폴댄스 스튜디오 가서 막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어요. 8시 막 이렇게 넘어갔고. 네. 근데 퇴근하지 않은 시선님이 아이폰 그 메모 기능을 캡처한 걸 보내주시면서 어디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였나? 여기 나가야 되고 나중에 그 비욘세를 들으시고 이거를 동시에 책을 읽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막 이렇게 그때 문제는 내가 아직 근데 집필도 안 끝났을 때 책을 안 썼어.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내가 시선님의 어떤 따뜻한 성정을 생각했을 때 이건 쪼는 거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마케팅은 진심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쪼는 것만이라고 네. 하기에는 너무 들떠 계신 너무 거예요. 들떠있어요. 항목이 8개인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럼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밤에 작가님 이것 좀 보세요. 신나가지고. 신나서 내가 이런 얘기하셨어요. 생각 해냈다. 하셔가지고 그때도 너무 웃었거든요. 네. 보면서. 아, 그랬네. 아, 네. 네. 저 지금 되게 신나게 네, 영업 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전에 제가 변형했던 제목이 뭐였죠? 아, 그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런 질문 맞아, 네, 맞아. 그것이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래서 좀 작가님은 비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강하고 투사 같은 이미지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네. 얘기해서 이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됐고 이 방향성이 잡히고 나서 조금 더 저희가 가벼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주셨던 제목은 뭐 결혼 질문은 받지 네. 않습니다라는 제목도 있었고 그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네.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가 되게 좋다라고 느꼈는데 문제는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 봤죠. 그래요? 앉아보세요. 50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받긴 받는데 이 제목의 뉘앙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가 됐는데 사실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직관을 자주 다니는 대전 KGC 인삼공사 팬인 이제 DP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아, 그분의 아이디어군요. 그분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면 하나 영심이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거는 명곡이죠. 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비혼이라고 했으면 비혼이지 왜 자꾸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느냐라는 느낌으로. 그게 그 제목이 안 된 건 뭐 저작권의 문제나 이런 예민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마케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하나,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다. 비혼이. 어머. 그 의견이 되게 주요했어요. 그래서 좋다. 네, 그러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쓸만하다. 네. 양희은 선생님의 그러라 그래 같은 밈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선정이 됐죠. 그리고 사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까지 만약에 제목이 됐다면 저의 어떤 최근 에세이 3개 제목은 걸어서 환장 속으로 난 슬플 땐 봉춤을 춰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패러디로 점철된 인생이 될 뻔했거든요. 네. 다행히 안 된다고 드랍시켜 주셔가지고 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라는 제목이 붙었고 사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가 항상 이야기하는 짐송님도 자주 얘기하시는데 결혼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 교육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촌스럽게 요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게 구구절절 왜 이게 틀렸는지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산뜻하게 넘어갈 수 있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취지에서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게 어떤 설득의 논리도 될 수 있겠지만 질문 자체가 너 요즘 세상에 그런 질문하는 거 되게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꼭 뭐 비혼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뭐 동성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과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혼 에세이라고 시작한 거는 맞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소수자가 되니까 약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책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김이나 작가님이 기가 막히게 써주셔서 추천사 어떻게 받았는지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이나 작가님의 추천사를 제가 처음부터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바였어요. 네. 근데 작가님 그냥 만류하셨죠. 울면서 바쁘신 분 너무 귀하게 귀한 분 그렇게 좀 긴 글 쓰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를 되게 말렸는데 왜냐면 이나 작가님이 제가 일을 같이 했던 적이 있잖아요. 정말 3,000명의 사람들이 3,000가지 부탁을 해요. 왜냐면 아는 아티스트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이 그냥 누구랑 친해 이게 아니라 약간 김이나 작가님을 좀 되게 좋은 어른, 막 윗사람처럼 보고 이러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나 작가님이 뭔가를 얘기하면은 그 말에 되게 힘이 실릴 거라는 기대들이 다들 있어가지고 뭐 작게는 콘서트표 달라 뭐 이런 것부터 뭐 누구 섭외해달라 막 이런 것들까지 주변에서 왜냐면 저한테까지도 누가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같이 일할 때 이나 작가님 누구랑 뭐 하지 않아? 한번 뭐 여쭤봐 줄 수 있어? 저는 다 안 된다 그랬죠.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워낙 그걸 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추천사 부탁과 이런 게 올까.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나 작가님 추천사를 받지 않으면 제가 광화문에서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언어라는 책을 내가지고 이나 작가님 매니저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고 작가님도 굉장히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메일에 정말 월권이 따로 없었네요.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다니. 제가 메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메일을 보냈고 근데 매니저분이 바로 쓰시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한을 얘기해 달라라고 해서 기한을 좀 여유 있게 드려서 좀 여유 있게 드렸다고 하기 또 좀 그런데 네. 근데 바로 받고 그걸 보자마자 책의 내용이 너무 함축적으로 잘 정리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보도자료를 쓰고 할 때도 김은혜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네, 썼고 거기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고온의 사랑을 하는 사랑법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의 무한한 기능을 양껏 발휘하는 어드벤처 에세이다. 외우셨어. 너무 보도자료에 많이 써가지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정말 이 책의 알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천사를 작가님의 언니랑 캥 작가님께도 받아줬죠. 네, 성남 세라미칼님이랑 캥 그것도 작가님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유명 작가분들한테 의뢰를 하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그냥 작가님의 가장 잘 아는 분 그리고 언니분은 또 기혼자라 이 네. 책이 기혼자를 포함하는 책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언니분을 섭외를 했고 그리고 또 캥 작가님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캥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두 분이 쓰시는 글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써서 연락을 주시는 과정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부끄럽게 짝이 없어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분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이 마감일이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자 한자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캥 작가님이 그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캥 작가님이 너무 곤란하셨는데 네 보내시면서 캥 작가님도 한 3번을 보내셨죠. 언니도 3번을 수정을 3번을 하시고. 아니 정말 네. 무례하기 짝이 없게 캥 작가님이 그 후배들 대본 고쳐주듯이 요 내용을 빼달라라고 어떤 빨간 펜 문자 같은 왔어요. 거를 했다는 얘기를 네. 듣고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내주면서 조심스럽게 참고만 해달라. 그래서 너무 뭔지 알겠어. 참고만 해주세요라고 빨간 펜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두 분의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게 실렸는데 에세이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죠. 정약용. 부끄러워. 저희 언니가 21세기의 정약용이다. 네. 너무 빵 터져가지고. 해밍웨이다. 미쳐.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그리고 캥 작가님은 뒤에 제니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에 또 가로까지 얼고 천재강아지의 그 뭐 음색 천재. 미친 사람. 거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다. 근데 저는 그 마음 너무 알거든요. 네. 당연히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뭐 비욘세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읽으시면서도 웃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재환 씨 천재강아지인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나? 라고 네. 생각하시고. 근데 언니분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네. 한번 특집으로 나오셔야지 않을까.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보다 네. 저희 언니가 너무 말도 웃겨요. 훨씬 잘하고 네. 훨씬 웃기다.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저의 작가적인 소양이나 말을 되게 잘하게 된 게 저희 언니 덕분이 되게 많은데 언니 너무 웃기세요. 어릴 때 지금- 저희는 아기 때 어떻게 놀았냐면 네. AFKN 그 방송 있잖아요. 네. 거기 뭐 외화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진짜 AFKN 때문에 제가 진짜 아기 때인데 네. 그거를 음성어로 해놓고 저랑 언니랑 즉석에서 더빙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하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저희 언니는 그런 사람이라 제야에 묻혀있기에는 좀 아까운 인재다. 너무 아깝죠. 네, 저한테 BTS 링크를 또 제발 너무 하지 말라고. 보내서 그렇게 제가 안 해도 너무 지금 여쭤본 70억 명이 듣고 여쭤본 게 있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라고 했더니 링크가 왜 저기 좋은 말씀 전달드린다. 가지고 너무 웃기셔.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희 언니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공지가 떠가지고 콘서트를 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해서 너무 오, 좋잖아요. 네. 당연히 같이 가야죠. 네, 네. 그래가지고 좋아 나도 방탄소년단 너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다들 운명의 피켓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귀추가 주목되고 지금 원래는 조카가 9세가 된 이후에 가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언니가 코로나로 방탄소년단의 대면 콘서트가 없는 2년을 보내면서 안 되겠다. 지금 아들 너무 소중하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걸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신기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걸 되게 긴박하게 막판에 후반 작업을 네. 그냥 쭉 해도 됐었는데 네. 어떤 추천사 받는 과정이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시선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막판에 일러스트를 본문에다가 추가하자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게 만약에 저라면은 이거를 추가하고 싶은데 작가님 여기에 뭐 밑에 손글씨 같이 문구 네. 하나씩 써달라라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사람이랑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괜히 어쨌든 부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너무 기한이 촉박하면.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됐어요, 그냥 안 할래요라고 하는데 너무 진짜 한 장 한 장 공을 너무 많이 들여주셔가지고. 그건 디자이너의 의견이었어요. 나나님이 나나님이 네. 손글씨를 받고 싶다. 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잘 쓰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손글씨 캘리그라피를 잘 하신다라고 하니까 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스케줄이 그때 되게 빡빡하긴 했었는데, 제가 또 요청을 드리면서 내일 아침 나 출근할 때까지 보내드려요. 그때 처음으로 그건 안 된다. 진짜 웬만한 거 다 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 근데 그때 했어요. 너무 촉박했거든요. 가능하면 디자이너가 빨리 뭔가 다 받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욕심이 나가지고. 근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또 좋게 나와가지고 좋았어요. 저희가 이게 보면은 책이 자수, 우수 막 이렇게 섞여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자수에서만 시작하고 싶다라는 디자인 컨셉을 가다 보니까 빈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일러스트 발주를 하게 됐고, 일러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뭔가 이렇게 만화적인 그리기 좀 가미되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뭔가 더 멘트를 쓰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나님이 작가님 손글씨를 받아오자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작가님 손글씨가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작가님 손글씨 중에 이 앞부분에 저희가 그림과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보도자료에도 썼는데, 홀로여서 더 무한히 확장하는 빛나는 혼자. 이거 잠깐 인터뷰 하신 거를 봤거든요. 비온이라는 사람이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누구와도 가족이 될 수 있고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능성과 동거하는 게 비혼자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이 내용을 이 멘트를 저도 너무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요청 받았을 때 와, 이 팀은 진짜 너무 일을 잘하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굳이 그렇게 빈 페이지가 있는 게 싫어서 여기에다가 또 뭔가를 막 끝까지 그걸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책으로 해주시려고 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인 맞아요. 사인 2,000장 사인 2,000장도 사인 2,000장을 시켜놓고 여기 이거 일러스트 넣을 거라고 하면서 일러스트를 열 몇 개를 주시면서 이 밑에 들어갈 거를 내일 아침까지 나 출근하기 전까지 보내. 그래서 처음으로 그거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은 진짜 안 됩니다. 그게 또 사인 2,000장이 저희 마켓 아까 얘기한 줄리님이 친필 사인 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친필 사인은 얼마나 받을까요? 근데 마케터들은 이런 고민하죠. 어느 한 서점에 몰리면은 다른 서점이 섭섭해하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수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논의하다가 제가 호기롭게 2,000장 하죠 뭐. 김하나 작가님도 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제가 연락을 드리고 나서 허구한 날 문자를 보냈죠. 괜찮으시면 하시는 만큼만 해달라. 제발 괜찮으니까 이랬는데 끝까지 다 하셔가지고. 사실 2,000장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했으면은 2,000장이요? 라고 했을 텐데 그 뒤에 딸려있는 말이 김하나 작가님도 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드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초판 부스는 꼭 소장하셔야 된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운동선수분이 천장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천장도 대단한데요? 라고 했는데 400장만 해가지고 드렸다.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끝까지 2,000장을 하셔가지고 또 2,000분은 죽어도 팔아야 한다. 네. 네, 방판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네. 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댄스의 힘인 것 같아요. 전완근 힘이 좋아가지고 손이 안 아프셔다. 목은 아팠는데 네. 손은 안 아팠어요. 팔은 안 아팠어요.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네임펜을 12개를 사가지고 그게 또 안 나오는 네임펜으로 하면 또 기분이 상하실 수 있잖아요. 받으시는 분이.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교체하면서 몇 개 쓰셨어요, 펜이요? 전부 다 썼어요. 왜냐면 이게 네. 펜 끝이 뭉개지고 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바꿔 쓰고 해가지고 네네. 또 그래도 나름대로 네. 퀄리티가 비슷한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스페인 책방에 가가지고 예약 판매 10일부터 받고 네. 15일부터는 서점에 깔리니까 주문을 넣어달라 네, 미즈덤 네, 하우스에 네. 받아서 스페인 책방도 팔아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뭐 스페인 책방 특전으로 제가 사인이라도라고 했더니 이미 다 했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는 꼭 이거 방송 때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2,000장이 다 넘버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사진을 꼭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도 걸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넘버링 가지고 이벤트를 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가님도 이렇게 특별한 넘버의 어떤 또 그림도 그리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꼭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벤트 치고 할 때 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해시태그 제목이랑 그리고 작가님 태그, 위즈덤 하우스 오피셜 태그를 해주시면 같이 다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인의 넘버링을 이제 하다가 1, 2, 3, 4 했을 때 4번 김희진 선수 우리 4번 곰돌이니까 4번 곰돌이를 그려야지. 그랬는데 너무 개구리같이 그려져가지고 후배가 나는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후배를 네. 보여줬는데 개구리 아닌가요? 라고 해서 옆에 고민대라고 이제 작게 적고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심기일전해서 4월 29일에 태어나셨으니까 429번에는 조금 잘 그리고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님 4월 27일에 태어나서 이제 네. 그 김이나 에디션은 또 조금 잘 그리고 그리고 제 생일날은 저 그리고 작가님 그리셨어요? 제 생일날은 저를 네. 그려놓고 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또 괜히 트리가 있더라고요. 트리 그려놓고 네.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방송을 12월 10날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 12월 12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선물로 책을 사시면 된다. 네. 생일 선물로 진짜네요. 책을 사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10일날 예판을 구매하시면은 15일에부터 이제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넘버를 누가 받으셨는지 네. 꼭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서점도 초판 부스는 다 사인본으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곧 중세를 찍을 예정이니 네. 중세에는 사인이 없으니까 초판 부스를 서둘러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2,000부 힘들지만 한 장도 허투루 한 게 없습니다. 진짜요. 중간에 200장을 날렸어요 또. 구겨진 페이지가 있다 약간 그래가지고 그것도 날리시고 시사님이 항상 되게 좀 자비로운 분인데 약간 찍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찍힌 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200장 정도가 약간 울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거 그냥 종이의 특성인가 보다 하고 혹시 몰라서 찍어서 보내드려 놓고 또 사인을 또 계속했어요. 답을 기다렸어야지. 근데 또 그거를 계속 한 다음에 근데 시사님이 칼같이 안 됩니다. 독자분들 기분 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작가님 너무 힘드니까 몇 장이라도 빠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긴 했어요. 시켜놓고. 근데 이제 그거를 빼고서 다시 하나씩 다 센 다음에 2,000장 나옵니다. 저 이거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셨죠. 네. 대단한. 며칠 걸렸어요. 한 5일 도합해서 그렇게 걸렸죠. 네. 첫날 100개를 하고 둘째 날 200개 하고 그 다음에 500개 하고 또 배구 보고 이러느라고 또 한동안 막 못하고 막 이러다가 한 1,000장은 하루에 했거든요. 그 스토리에 사진 올리셨잖아요. 아주 사진 인상적으로 봤어요. 무슨 파자마가 확대해서 봤잖아. 이 핑크 뭐야 위아래? 중학교 때부터 입던 파자마인데 원래는 그냥 그거를 헤어스타일은 너무 예뻐. 너무 정돈이 잘 돼 있는데 파자마가 너무 뭐지 하고 확대를 막. 그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이틀을 안 감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되게 두피가 지성이라 하루만 안 감아도 기름이 엄청 끼는데 근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파자마를 입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증샷용으로 좀 예쁘게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찍어야겠다 했는데 거의 막판 가서 생각이 난 거예요. 막 1900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고 막 10시 이래갖고
그때 가서 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럴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걸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찍어주셨거든요, 구도 사진을. 너무 좋으시던데요? 구도를 십자가가 나오게 찍으셨더라. 그게 제일 웃겨. 저희 엄마가 성당을 되게 독실하게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네. 저도 엄마 집에 있을 때는 식사전 기도를 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 네. 십자가가 나오게 아주 홀리하게 어. 찍어주셔서 네, 긴박하게 찍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아. 비욘세입니다. 이번에 비욘세 씨랑 제가 같이 크리스마스 공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아 그리고 팟캐스트 비욘세의 토크 앤 뮤직 콘서트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 마케팅을 휩쓰는 커플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멋지게 버텨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대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재아 언니의 노래와 팟캐스트 비욘세 스타일의 따뜻하고 유쾌한 토크를 준비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관객 한 분 한 분께 드릴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뜨거운 의리로 함께해줄 스페셜 게스트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예스24에서 그리디 크리스마스를 검색해주세요.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7시에 서울 잠실 올림픽홀 뮤즈 라이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예매는 어디서 한다고요? 예스24에서 그리디 크리스마스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얼른 예매하시고 여러분 혼자 쓰세요. 아니 너무 에피소드가 그 책 내용 외적인 게 많아갖고 저희 재밌네요. 네. 책 내용 뭐 사서 보시면 되죠 뭐. 이 얘기. 음.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오디오북을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맞아. 오디오북이랑 전자책이랑 종이책은 같은 날 동시 출간이 될 거고 오디오북은 조금 편집 기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뒤에 나올 텐데 오디오북 녹음 어떠셨어요? 그 프롤로그 앞부분을 읽는데 네. 말이 빠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말이 빠른 건 알고 있어서 네.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읽었는데 이것도 빠릅니다. 그래서 오. 그래가지고 엄청 느리게 읽으면서 했는데 네.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어렵죠. 네네네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재아님이랑 같이 두 분이 나눠서 했는데 두 분의 그런 목소리나 어떤 성향이 달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작가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좀 단단하고 호쾌하고 좀 확신에 찬 목소리라면 재아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서 정말 본인의 네. 이야기처럼 잘 읽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같은 재질이다. 재아님이 이렇게 얘기 진짜 재아님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사실 오디오북이나 이런 낭독이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고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이거 재아 언니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그걸 제 말에 맞춰서 네네. 썼고 그리고 그 작가님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는 말하는 거랑 글을 좀 비슷하게 쓰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호흡대로 썼고 네. 중간에 교정 교열하느라고 몇 번 뭐 3번 정도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사실상 그걸 거의 뭐 외운 거나 음. 마찬가지라서 막 달달 외우진 못해도 눈으로 읽었을 때는 어디에서 호흡을 끊어야 되는지를 알고서 네네. 읽는 건데 언니 입장에서는 남이 쓴 그쵸. 거니까 사실 그걸 수락해 준 것도 너무 고마웠던 게 진짜요. 아니 부하걸 목소리로 제 책이 낭독되는 거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봤더니 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일단 너무 감동했었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막 감동의 도가니에 있는 와중에 또 언니가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나 이런 거 너무 꿈이었다고 나 진짜요? 버킷리스트 이룬 것 같다 그러면서 진짜요? 나레이션이나 네네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네. 엄청 신나하면서 녹음실 올라가셨던 네. 물론 끝나고 나서 얼굴이 많이 회색이 상하- 되시긴 많이 했는데 상하셨죠. 너무 영광이었어요 정말. 네. 네. 진짜 너무 오디오북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오디오북은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제작한 오디오북을 모든 책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되게 또 지원도 있고 또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재현이 덕분에 네.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라서 여러분 오디오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디오북의 어떤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좆대따를 읽어야 되는데 나 그 순간에 그 녹음실에 있었어요. 편집을 엄청 여기 텀을 줄까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런 거는 사실 그 빨리 너무 웃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번에 읽어주는 게 거기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그냥 되게 평이하게 아 좆대였구나 라고 읽었는데 녹음실 엔지니어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잠시만요 발음이 좀만 센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갈게요. 그 발음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더니 막 네. 묵음 처리도 해보시고 하는 게 아, 들리잖아요. 네. 모니터링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저쪽에서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네. 있구나. 네. 그때 그 녹음할 때 저희는 또 한 번 책을 귀로 듣게 되잖아요. 그 네. PD님들이 그 작가님이 마지막에 낭독했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 전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얘기들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장례식 얘기도 진짜요. 그렇고 저희 엄마 쪽 할머니 네. 이야기도 그렇고 매번 울었어요. 제가 뭐 교정 볼 때는 처음엔 우는데 뭐 그다음부터는 책의 내용을 다 아는데 안 우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셀카를 작가님 찍어 보내고 채연님처럼 휴지 셀카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건 또 처음이다. 정말 할머니 얘기는 너무 좋았고 사실 저는 할머니 얘기 말고도 작가님의 어떤 연애담도 너무 좋았어요. 네. 보통 그냥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어떤 결혼이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짙게 인식될 수 있지만 사랑해서 결혼을 못한다라는 그 관점은 너무 새로웠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정말 고운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제도적인 어떤 방해나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외의 것들을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배제한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네. 새로웠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네. 달라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네. 정말 뜨겁게 다가왔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PC 교정지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정말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그냥 이 교정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되게 교환일기를 주고받는 느낌이었어요. 시선님이랑. 너무 제가 말을 많이 썼죠 거기다. 여기 좋아요. 여기 좋습니다. 유유 여기서 울었습니다. 이런 거를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승은 작가님이랑 짐송님이 너무 감동해서 막 그래서 진짜요? 네, 그때 네. 저희가 같이 모여가지고 제가 마지막 마지막 요만큼을 남겨놓고 이제 이걸 네. 넘겨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붙들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승은님이 정말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정말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를 짚으시면서 깔깔 웃으셨거든요. 네. 내가 제일 불안 심한 줄 알았는데 혼세님이 제일 심하다고 너무 호쾌해하시면서 그때 진짜 작가님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진짜 이 심했어요. 글이 너무. 진짜 괜찮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서 우리 편집자님 믿을 수 없다. 너무 애정만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지금 이런 분의 얘기는 지금 믿을 수 없다. 지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로 호의를 가진 사람이랑 일하는 건 가끔은 힘든 일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안목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한 3번을 더 봤어요. 너무 불안. 나도 내가 너무 지금 너무 애정만 가지고 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3번을 더 보고. 예. 그 코멘트를 진짜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 보통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다,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만 알려주시는데 이 부분이 좋았고 뭐 저 부분이 좋았고 이런 거 해주신 것도 좋았고 두 번째 이제 PDF 얹혀진 버전으로 주실 때도 네. 형광펜으로 막 밑줄을 그으시고 이 부분은 좋아서 친 거니까 신경 쓰지 근데 마세요. 너무 웃긴 거는 나중에 쓰려고 그 멘트를 쓰려고 하는데 앞에 한 3꼭지만 그고 있고 뒤에는 또 형광펜이 없어. 매번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집합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처럼. 거기만. 그 뒤로 가면 또 제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교정 보느라 나중에 또 좋은 문장을 따로 뽑았죠. 시간을 들여서. 네. 근데 정말 그 교정지 왔다 갔다 하는 작업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비혼 에세이를 쓰면서 느꼈던 거는 나는 내가 몰랐는데 나 이런 책을 되게 쓰고 싶었나 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쓰면서. 네. 쓰면서 제 삶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고 뭐 저를 스쳐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한테 맞아요. 어떤 것들을
남겨놓고 갔는지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그거를 같이 곱씹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좋아서 아 작가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받은 직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에필로그에 쓰셨는데 네. 늘 에세이는 작가가 세상을 시끄럽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좋아하거나 감명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내 기쁨과 슬픔을 타인에게 영업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있었지만 모르고 살았던 사랑을 발견하고 관찰하면서 글을 썼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지, 만나서 술 먹고 놀기 바쁜 친구들이 사실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청취자들과 독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어떻게 수렁에 건졌는지, 멋짐으로 무장해서 좋아하는 것인 줄만 알았던 내 체해가 사실은 어떻게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지, 글을 써내려가면서 복귀하는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부분, 네. 네. 이 부분도 네, 책의 많은 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도 네, 그렇고.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책을 네. 쓴 적이 없었고 많은 분들이 항상 안부 묻듯이 뭐 밥 먹었니? 이런 느낌으로 비혼 에세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맙군 동시에 또 그게 네.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 책에 쓴 것처럼 아 이제 모두를 실망시키는 일만 나는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이 책을 써서 되게 좋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청취자분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건졌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적었는데 그런 거를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작가님의 방송이나 책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카톡을 보냈어요. 네. 옛날에 그런 카톡이 하면 3일 우울했어요. 아, 나만 이 레이스에 뒤쳐졌나?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 축하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나한테 분리됐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로 다른 친구가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네. 아, 그건 그렇게 힘들더라고 마음이. 요즘도 청약에 많이 꽂혀 내가 있으셔가지고 자꾸 작가님한테 청약 잘못 카톡 보내고 대출이 중도금 50이래 뭐 이런 거. 중동 오시면서 뭐지? 선인세 얘기하시는 건가? 다 받았는데. 아, 잘못 보냈어요 라고 하고 너무 청약에 꽂혀 있어가지고 결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작가님을 통해서 많이 저도 새로운 고 넓어진 것 같아요. 캥 작가님이 추천사에 집 안에 있던 나를 작가님이 끌어내서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을 보게 해줬다라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네. 거고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 비욘세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도 그런 네. 도움을 드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비욘세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뭐 기혼자, 비혼자, 뭐 기혼 출신, 비혼자 뭐 되게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잖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 한번 진성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개간홀로 독자분들이 이 코찔찔이를 코 닦아주면서 업어 키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비욘세를 만들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저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아 나는 혼자 살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순 없어라고 얘기했던 게 네. 그냥 내 상황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도 나의 어떤 책임감을 말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혼자서 잘 키우고 있는 양육자들을 지우는 말을 내가 했었다라는 것도 그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비욘세 청취자분들 특징은 이걸 막 가르치려는 말투를 취하지 않고 네. 저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라는 걸 열심히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서 비혼 책을 쓸 때 1년이 넘게 네. 예, 걸려서 썼는데 물론 기다리시느라 시사님은 많이 아니 나중엔 작가님 기다렸죠. 저 마감하느라 한 2달. 나중에는 시사님이 기다리시기는 했겠지만 근데 네. 정말 진심으로 그거를 조금 느릿느릿하게 쓰면서 그 사이에 제가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걸 가르쳐준 그런 분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이분들이 어떻게 나를 업어 키워서 조금이라도 더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간에 아 이거 책 쓰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막 네. 이게 다른
뭐 창작자분들이 공격받는 거를 볼 때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뭐 예전에 썼던 글을 가지고 이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니까 이 얘기 들어줄 필요 없어라는 이야기가 한 번씩 돌거나 이럴 네. 때 그때 겁을 정말 많이 먹었다가 네. 그 여기 책에도 에피소드에 북페어에 갔던 얘기를 네, 썼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독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 덕분에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 뭔가 이야기를 네. 하는 거를 너무 내가 나를 검열하고 이러는 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런 것들도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정말 가르치지 않으면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뜬금없이 팟캐스트에서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책에는 다 네. 열심히 러브레터를 쓰듯이 진짜요. 적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재밌었어요. 특히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캥 작가님과의 사연. 근데 뭐 저지방 우유 그거 너무 상상하면서 저지방 우유 에피소드 뭐냐면 그러니까 캥 작가님이 얼마나 임기응변에 강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캥 작가님 챕터가 아예 따로 있는데 예전에 스페인을 이제 같이 갔을 때 그때 어떤 구성으로 갔냐면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고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붙어서 4명이 갔었어요. 네.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스페인어를 잘하는 친구가 요리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요리하면서 막 그런 파스타 준비하고 이러는 동안에 저희는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지방 우유를 사와라 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 네. 4명 중에 한 네. 명이.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사야 되는데 레체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대에 이제 갔는데 이게 어느 게 저지방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때 갑자기 캥 작가님이 다행히 지금 시사님이 같이 계시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캥 작가님이 일어나더니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하시더라고. 아, 그게 저지방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 허리 날씬 네. 이런 거를 손으로 날씬 어, 하면서 어, 갑자기 모델 포즈로 허리를 꺾으면서 머리 네. 뒤를 받치면서 막 이런 그 무슨 해상 구조대 막 네, 이런 네. 비키니 모델 같은 거를 네. 막 하는데 빵 터지면서 우유를 주시더라고. 저지방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오. 그 친구가 보더니 맞다. 저지방가 맞다라고 해서 캥 작가님 이런 사람이다. 근데 캥 작가님 만나면 낯을 또 너무 가리셔가지고 너무 가리죠. 난 너무 네. 가려. 그래서 그 캥 작가님 사연도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지방의 비밀이 밝혀졌네요. 맞아.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정말 좀 실감도 안 나고 나온다는 게 네. 실감도 참 안 나고 그 뒤에 지금 또 전설의 책이라웃 또 시사님이 네. 또 잡으셔서 나가고 네. 채널 예스도 인터뷰 예정. 인터뷰 네. 예정이고 지금 예스가 굉장히 작가님 사랑한다. 저희가 지금 채널 예스가 작가님 굉장히 사랑한다. 네. 네, 그러고 좀 감사히 네. 또 메일을 주시면 늘 메일에다가 늘 하트 책이라운 만세 막 이런 거 제가 보내드려. 저희가 약간 전체적인 이 책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주접쟁인데 일단 저의 거대한 주접이 또 책에 한 무대에 실려 있고 그리고 저한테 어떤 대본 같은 거 보내실 때 손글씨로 천재 작가님 천재 작가님 이라고 보내야죠, 항상 시선님이 보내야죠. 보내주셨었고 저는 그 DNA가 별로 없어요. 그 덕질을 잘 못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작가님이 별밤에 나가는 거를 제가 네. 지켜보면서 이 덕질의 기쁨이 이런 건가? 그래서 아까 뭔가 거기 막 미니를 쓰고 있는데 너무 막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덕질하는 사람들이 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 네. 막 즐거운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보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책을 내는 동안 잠깐 배구장에 많이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교정 보러 이제 호텔에 가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텔 집중해서 보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면 원정에 가 계시고 대전 네. 그 느낌을 저도 그 별밤에 막 미니를 쓰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일상의 사소한 기쁨이구나. 네. 그래서 책이라운에 나가는 것도 저는 너무 일상의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춤님들이랑 얘기하는데 자랑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해냈다. 근데 정말 나 웬만한 했어. 건 다 시선님이 해냈거든요. 이 책과 둘러싸 웬만한 건 다 시선님이 해냈고 네 나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 내일 방송에 나가면 꼭 얘기하지 말면서. 나의 멋짐. 나의 얘기해 멋짐. 주세요. 나다. 내가 영업자다. 네. 네, 책이라웃에 나가고 이제 저희 다음의 꿈은 유키즈다.
약간 그러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말씀하신 게 다 됐거든요. 유퀴즈 되면은 막, 너무 어떡하지? 떨려가지고, 내가 떨려.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진짜 웃겼어요. 저희가 책을 미리 다 써서 드린 다음에 네. 에필로그는 마지막에 이제 드리잖아요. 왜냐면 네. 이걸 편집하고 이러는 와중에 있었던 소회까지 한 번에 다 담아서 드리니까. 네. 근데 에필로그를 쓰기로 한 날짜가 화요일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짐송님이랑 네.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12시부터 썼다. 이런 얘기. 맞아. 에필로그를 쓰기로 네. 하고 언제까지 이제 그 화요일까지 드리겠다 이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날 추천사를 다들 며칠까지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다가 저희 마감은 30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를 네, 나는 네, 또 에필로그 30일까지 드리면 되나 보다라고 네.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멍 때리고 있다가 그래? 그럼 꼭 오늘까지 안 들어도 되겠네? 하고 그냥 낮에 칠렐레 팔렐레 하고 교정만 한 절반 정도 보다가 네. 인천에 삼산체육관에 또 원정 경기를 갔죠. 흥국생명이랑 하는 원정 경기를 가서 원정 경기 짤을 하나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여기 가셨구만. 작가님 에필로그는요. 여기 있구만. 이러면서.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30일까지 아니었나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네. 그 얘기를 혼자 착각한 거예요. 네. 전체 마감이 마감, 30일이라고 하신 건데 그래가지고 꼭 보내겠습니다. 밤까지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원정 경기 때 응원을 너무 미친 듯이 했더니 그리고 또 그때 처음으로 3대0 셧아웃으로 이겼어요. 기업은행이. 네. 너무 흥분해서 집에 오니까 네.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자야겠다는 안 하고 짐성님이랑 또 양심이 있으니까 전 네. 지금부터 에필로그 쓸 거거든요 라고 얘기했다가 기절을 하고 잔 다음에 이제 11시쯤이라 아주 훌륭한 글이에요. 급하게 썼는데 마감이 작가를 키운다. 네. 근데 또 읽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다음부터 에필로그 30분 쓰면 되겠는데? 라고. 저도 미름이 대표적인 미름이로서 네. 작가님을 그런 것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별밤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별밤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별밤 너무 재밌고 별밤을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김이나 작사가님이 책 얘기를 하실까. 바로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12월 1일 출연분이어가지고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주접을 떠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 편집자님이. 제가 미니로. 그 왜 또 뽑혀 민망하게. 사랑해요 광민지 보내주셔가지고 살려서 잘 읽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뒤에 그거 편집자님이시죠 이런 거. 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저는 별밤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조카 1호 준이가 맞아요. 그날 별밤의 테마가 그거였거든요. 올해 내가 잘한 일, 나를 칭찬해주고 싶은 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준이가 이제 그 미나곽이라는 아이디로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준인데 요즘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다. 되게 잘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언니가 이제 그거를 클립을 잘라가지고 아는 친구 엄마들한테도 보여주고 막 이래서 다들 막 축하 연락을 받는 준아 축하해. 너 어디 소개됐더라 이러면서.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귀여운 게 그거를 그냥 축하해라고 안 하고 내가 잘한 일은 내가 올해 제일 잘한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그걸 같이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 라고 했는데 준이가 그 어떤 음성 메시지에 대한 답장으로 축하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사실 나는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너랑 친구가 된 일이라고. 근데 방송에 거기에 그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귀엽다고 말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렇게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배웠던 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애들한테 귀엽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린이들은 그게 너무 많이 듣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코딩을 배웠거나 친구를 사귀게 됐다 이 얘기가 이 친구한테는 되게 진지하고 중대한 일인데 그걸 귀엽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귀엽다는 말을 할 때 조금 신중해도 좋겠다. 이 친구들도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별밤 갔다 온 게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안 떠시던데요? 너무 떨렸는데 저는 그 이나 작가님의 덕후인 동시에 또 별밤의 엄청난 팬이에요. 별밤 자체 거기 나오는 코너나 막 그 작가님들, PD님들이 만들어주신 코너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 하루 틈 이런 코너 어떻게 만들 생각했을까 항상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거 망치면 안 돼. 그 생각을 계속 하면 절대로 이걸 망치면 안 된다. 떨어도 다리는 달달 떨면서도 떨어도 내가 이거를
뭔가 떤티를 내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쥐어짜서 정말 네. 그래서 열심히 3 했습니다. 원래 1, 2부 예정인데 3부까지 하셨잖아요. 네. 3부에 보이는 라디오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퇴근하셔가지고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성적 즐거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우다는 성생활에 유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유익한 성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샵입니다. 설레는 12월, 피우다가 여러분의 메리 클리토리스마스를 응원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궁극의 섹스토이 우머나이저 무려 20%를 할인해드리고요.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의 질의 삶을 빛낸 탑5 반려가전 구매 시 사은품도 함께 증정합니다. 귀차니즘에 빠진 섹스라이프에 색다른 자극이 필요한가요? 섹스토이에 입문하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몰라 어려우신가요? 고마웠던 사람에게 오르가즈믹한 선물을 전하고 싶으세요? 지금 피우다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피우다 추천 성생활용품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피우다.com, 피우다 언니가 들려주는 성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채널 피우다 언니, 매주 업로드되는 섹스 칼럼을 구독하고 싶다면 블로그 피우다라이프.com을 찾아주세요.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오르가즘의 경험, 지금 피우다와 함께하세요. 메리 클리토리스마스! 작가님이 이제 주 단위로 마감을 막 해주시는 글들을 제가 네. 이제 주제에 따라서 묶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비혼 선언, 아니 비혼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너무 좀 애매하긴 했는데 이건 좀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네. 느낌이라 비혼을 결심했다라고 하기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비혼이 된 과정, 그리고 비혼 경조사, 사회의 어떤 이면들을 맞닥뜨리는 비혼자의 어떤 시선, 네. 그리고 비혼 라이프, 친구들과 취향과 덕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비혼 공동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 꼭지 제목이 이런데 정말 이 표현들이 들어맞는 글들이 네. 모여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동물 친구들, 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주마감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게 팟캐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때 채널 예스에 연재도 하고 있었고 연재 또 제가 시켰죠. 그것도 냉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중복되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네. 특히 그 집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반성을 많이 했고. 아, 근데 거기 아는 내용이지만 그 엄마와 대화한 내용들은 모르시잖아요. 네. 그 내용이 맞아요. 주옥 같거든요. 아, 그 인터뷰와 중복된 것도 있는데 네. 내가 쓴 내용끼리 중복되는 것들도 그 음. 책 안에서 있어가지고 네. 야 이거 되게 그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약간 했었어요. 너무 잘 묶여가지고 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혼 선언 거창하게 뭐 결심식이나 비혼 경조사 행복과 슬픔 나눌 때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비혼 라이프 나의 보호자로 나 데리고 살기. 그리고 아까 비혼 공동체 얘기는 읽어드렸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정말 딱 이런 내용들이 되게 알싸하고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들어있는데 눈물은 흘리실 거다. 각오하시라. 이 소제목은 시선님이 쓰신 거죠? 네. 아 너무 기가 막힌 제목들이 많아가지고 하고 바로 또 카톡 보냈지. 내가 썼다. 냉 하면서 맞아. 네. 아니 근데 정말 저는 한 교정 볼 때마다 좀 콧등이 시큰하기도 할 때도 있었고 진짜 울었을 때도 있었고 한 1교 봤을 때 PC교를 하고 네. 이제 그 판형에 앉혔을 때 그 1교를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교정을 받고 그리고 이유는 이제 쬐끔쬐끔 흘리면서 교정을 받는데 디자이너분도 울었다. 나나님. 네, 나는 네. 울었다고 했고 그리고 오디오북을 진행했던 친구도 울었다. 네. 근데 오디오북 친구가 얘기했던 피드백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리사님이에요. 리사님. 그래서 네. 제가 회사에서 나 걸그룹이랑 일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How you like that? 분바야.
걸그룹이랑 일하는 느낌으로 네,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제목만 봤을 때 뭐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 제목이랑 내용이 다른 게 너무 신선했다는 거예요. 네. 엄마처럼 살고 싶어라고 자기가 연상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 네. 나도 엄마처럼 자기소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가 흐르는 게 되게 신선하고 놀랐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도 역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서 눈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저한테 굉장히 막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책 다 읽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정리해서 작가님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이 못 하셔가지고 많이 못하셔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셨어요.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제일 힘들었던 원고는 네. 덕질 원고. 덕질원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를 진짜 수정 많이 하셨죠. 저는 원래 책을 한 번에 쭉 쓰고 글을 원래 한 번에 쭉 쓰고 중간에 수정하는 작업을 정말 못해요. 잘 네, 못해요. 네. 그래서 발동이 안 걸리면 아예 그 원고 자체를 잘 못 쓰는 편인데 덕질 원고는 너무 내가 지금 너무 뻐렁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분들한테 네, 막 네. 좀 폐가 되면 어떡하나 이분들이 이거를 여기 이렇게 많이 자기 얘기가 나온 걸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김이나 작사가님과 김희진 선수 얘기가 반반 들어있는데 원래는 아이돌 덕질 얘기를 인터뷰해가지고 근데 또 그것도 네. 친구들이 다 사랑이 투머치여서 네. A4 그것도 10장을 그쵸, 문장 분량이 상당했죠. 네. 혼자 갑자기 10장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중간에 덕질을 하는 당사자가 되면서부터 남의 덕질 얘기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대형 출판사의 자본과 어떤 네트워크에 내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그거를 쓰고 고치다가 못 네. 고쳐서 춘천까지 들고 그렇죠. 가서 마지막에 고쳤어요. 주신 원고죠. 네. 네,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원고를 쓰면서 누구한테 봐달라고 보여주는 거는 편집자님한테만 네, 네, 항상 네. 보여드렸는데 워낙 주변에 있는 글 쓰는 친구들이 다 개성 있는 친구들이고 항상 그렇게 안 보여주다가 덕질 원고는 여기저기 보여줬거든요. 네. 네,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덕질을 많이 해보신 진송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네. 네. 뭐 참고는 안 하셔도 되는데 라고 하시길래 참고할 거니까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해서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건 줄여도 될 것 같고 라는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쭉 남의 얘기를 들어서 고치고 나니까 갑자기 되게 상쾌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모든 검토를 같이 해주신 준 언니, 캥 작가님, 홍승은 작가님, 이진송 편집장님 등등 큰일 해주셨네요. 네, 그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영감을 주신 우리 김희진 선수, 김이나 작사가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김희진 선수 덕질은 정말 재밌어 보여요. 모두가 배구장을 일주일에 몇 번 가시는 거예요? 2번 있으니까 보통 2번 가죠. 보통 2번 하는구나. 네. 네. 제가 한두 책이라운 번 정도 스케줄 얘기할 때도 그날 배구 경기가 없다 하셔가지고. 재 언니랑 크리스마스 공연 얘기할 때도 네. 크리스마스 당일에 하자 상징성 있잖아 라고 하면 속으로 약간 그리고 배구 경기는 없지. 상징성은 있고 배구 경기는 없다. 네. 저희가 또 그 공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공연을 공연 너무 기대돼요. 12월 25일 날 재아 언니랑 저랑 이제 하면서 저희가 뭐 망한 2021년 올림피아드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품목이 뭔지는 오픈을 안 하는데 굉장히 네네네. 풍성한 선물을 네. 준비해놓고 있는데 네. 첫날 거의 매진이 됐다가 아무래도 요즘 이제 얘기가 너무 많이 심하죠. 나오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표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잔여석이 약간 넉넉히 나와가지고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네, 네. 오시면은 저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저 다열인가 그래요. 다구역인가? 저희 저기 한줌들이 거기 질비하게 있으니까. 거기가 약간 모여 있는. 옆에 아는 친구더라고요. 네. 그 뒤에도 아는 친구고 그래서 야 네. 우동 먹고 들어가자 막 이랬죠.
구체적이에요. 우동 먹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 책 얘기를 거기서 또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을 해요. 오, 포스터를 너무 이제 일러스트가 이쁘게 나왔다. 제가 모르는 소식이 되게 아유, 되게 많이 하고 맞아. 계세요. 포스터가 지금 50장이 지금 인쇄가 되는데 우와. 동네 독립서점에 붙이고 싶다고 이제 해서 제작이 된다. 내가 남는 거 좀 다 콘서트장 가서 내가 좀 붙이고 싶다 원래. 제가 직접 붙이겠습니다. 네, 그 포스터도 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출연자예요라고 하면서 네, 저지하는 분들을 막으며. 네. 그렇구나. 독립서점에 들어가는 포스터가 생겨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또 저 처음 봐가지고. 오. 네. 너무 지금 포스터가 그림이 너무 예쁘다. 맞아요. 표지 그림이 너무 예쁘다. 표지 그림 진짜 너무 예뻐요. 표지 그림이 푸른 작가님. 김푸른 작가님. 김푸른 작가님은 그 나나님이 그림도시라는 전시회에서 네. 만나고 오셨는데 사실은 표제 일러스트 작가를 섭외하는 거 네. 그리고 그분을 선정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게 책의 얼굴이다 보니까. 네. 근데 김푸른 작가님은 너무 잘 그려주시고 그리고 본문 그림도 사실 진짜 다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너무 빨리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봉춘 표현하신 게 굉장히 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짧은 바지 입어야 된다. 수정을 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됩니다가 그 바지예요? 바지 위치였는데 바지도 수정되긴 했어요. 너무 웃기다. 김푸른 작가님이죠? 네, 김푸른 작가님. 이 책의 첫 표지시래요. 그리고 와. 비욘세를 들으신대요. 진짜요? 네, 맞아요. 와. 너무 기뻐하셨어요. 작가님이 어머. 정말 빠르게 큰일을 해주셔가지고 와, 우리 책의 아니, 퀄리티가 진짜 확 올라간. 그 피드를 들어갔는데 다른 그림들이 특히 강아지 그림들이 너무 귀여운 너무 거예요. 예쁘죠. 약간 크레용 그림을 그리시는데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이 구역의 개덕후로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개 이동봉사한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한줌 중에 방울 엄마, 릴리 어머니, 네. 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도 너무 많으니까 네. 진짜 그 부분 감동 받으실 거예요. 저도 순심이랑 제주도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 아래 네. 그 친구를 도야하고 막 이런 상황들과 그 마음들이 네.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드레스 코드를 잘못 입고 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스크도 좀 흰색 쓰고 상의도 좀 밝은 거를 입을 걸 네. 강아지가 너무 놀랬을 것 같아갖고 그럴까?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기가 어디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친구를 구조한 네. 케이스라서 왠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뭐 길에서 어떤 사람들 그쵸, 만났을지 그쵸. 네. 그리고 또 얘 어미가 학대는 안 당했을지라고 그쵸, 했을 그쵸. 때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제 네. 유기견 키우는 친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검은 잠바 네. 입은 남자 어른을 무서워한다. 저희 순심이도 싫어해요. 네. 근데 저는 그 한국인의 그 평균 사이즈라는 170 한 4, 5 정도의 짧은 머리 거기에 마스크 쓰고 검은 잠바 입으면 그냥 검은 잠바를 입은 남성으로 패싱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괜히 갑자기 그 얘기가 불현듯 생각나면서 네. 왜 생각을 잘 못하고 좀 나는 샤랄라는 수지 거. 박보영이 아닌가. 네, 그런 내용이 네, 있죠. 왜 네. 나는 수지 박보영이 아닌가. 나의 인상. 정말 한 10년 잊고 살았던 외모 컴플렉스 네. 되살아나면서. 네. 입양을 갔다는 네.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인스타로 맨날 보고 있는데 너무 근데 정말 진도믹스는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쵸. 이따만 해요 지금. 너무 네. 잘생긴 멍멍이가 돼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그 재한님한테 네. 이효리님께서 너도 이제 진도 키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도 홍수기를 입양했다고. 네. 저도 언젠가는 입양해보고 여러분 또 싶습니다. 우리 홍숙이가 포인핸드 11월 그 매거진 표지 모델입니다. 봤어요. 너무 인물 좋아. 네. 그래서 우리 홍숙이가 또 인물이 점점 나고 있어가지고 임보처만 엄청 떠돌던 애기거든요. 안쓰러워. 그 순둥이를 네. 그래서 지금은 재현이네 집에 있는 반다리랑 몽실이가 되게 쬐끔한데 그 쬐끔한 애들이랑 그 커다란 막내. 쬐끈한 애가 더 성깔 있다니까요. 네. 왜냐면 또 말티란 말이에요. 말티. 또 몽실이는 말티. 항상 똑같이 노는데 네. 혼자 꼬질꼬질한 우리 몽실이. 어, 제가 맨날 냄새 난다고 놀리고. 저희 강아지 연탄 공장 알바 아니야. 순심이 항상. 네. 인쇄 그거 보러 가실 때 네. 순심이 같이 갔어요. 같이 맞아, 가고 맞아. 너무 영광이다 지금.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순심이가 실내 배변을 해가지고 항상 나가줘야 돼요 아침에. 저도 미룸이라 네. 일어나는 걸 미루다 나가면서 순심이를 배변하고 집에 넣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네. 차에 있어라 하면서 같이 이제 가가지고 네 같이 인쇄감리를 보게 됐죠. 너무 영광이에요. 네. 저희 강아지가 작가님을 2번 봤는데 네. 너무 나대가지고 용맹한 우리 네. 순심이. 그러니까 무릎 강아지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네.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음. 말티즈로서 잘 성장하고 있죠. 무릎 강아지지만 이제 쫓아가다 내 무릎이 탈구될 수 있는 절대 그런 무릎에 강아지.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 친구들이랑 한 6시간인가 놀고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네 강아지 얼굴은 본 적이 없다. 뭔지 항상 이렇게 슉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런 털동물에 대한 애정도 책에 잘 담겨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 이제 나오니까 많이 봐주시고 굿즈 같은 것도 맞아요. 네. 네. 서점 단독으로 이제 굿즈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알라딘에서 단독으로 위스키 잔을 네. 증정을 해요. 아뜰라 베시아모 함께 건너자라는 그 책의 문구가 새겨진 위스키 잔을 드리는데 이게 한정 수량이라 네. 알라딘에서 이제 먼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한정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빨리 구입하셔야 네. 위스키 잔을. 술 안 드시는 분들도 유리컵에 우유 따라 먹으면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알라딘에서 먼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사인본은 전체 서점에서 다 나오니까 부담 갖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책이 잘 되면은 굿즈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네. 오늘 그걸 희망을 가지고 네. 또 네. 여러분 생일 선물로 재쇄시켜주시면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입점이 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연말 연초에 선물로 그렇게 책으로 보내셔도 진짜 좋을 거예요. 네. 사실 비혼책은 명절 선물로 되게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어르신들 네. 보시면서 요즘 내가 요즘 이런 거 읽고 있다라고 하기에 굉장히 네네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선물하기에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음.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저는 너무 좋은 책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결국 사랑 이야기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은 포옹하고 살아갈 것을 모색하는 책이니까. 네. 네. 아니 저희가 100분이나 그러게요. 네. 제가 뭐 할 얘기가 있나 떨린다 막 이랬는데 주접 책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것 네. 같아가지고. 네. 그 주접으로 점철된 에세이거든요. 주접 편집자가 만들고 그죠. 제가 주접 떠는 작가가 만들어서 보도자료에 이렇게 썼어요. 관찰 예능 에세이다. 네. 보도자료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안 보여드렸어요. 수정 낼까봐. 나중에 뭐 나오겠지 어디서. 지금 컵도 지금 어디서 나오겠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포스터도 나온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네. 부끄러워가지고. 네. 네. 또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몇 가지 더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거 기대할 얘기 아닌데. 아니 청취자분들을 위한 어떤 책 이벤트로 네. 사인본이라도 드릴까요? 이미 다 해놔가지고. 다 해놔가지고. 그럼 편지를 쓰시면 되죠. 편지로. 네, 거기에다가 뭐 몇 자를 좀 더 쓰시면은. 네. 어떻게 편지를 무슨 써드리지? 사인회 같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책을 들고 오시면은 사인은 네. 이미 되어 있으니까 사인 안 돼 있으면 사인해드리고 사인이 돼 있으면 제가 멘트를 네. 써주는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면에 돼 있으니까 뭐 뒷면에 한다든지. 네네. 네. 그래서 책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미루는 에세이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배구가 이제 갑자기 배구 얘기가 갑자기. 배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방송은 제 생각에는 한동안은 그냥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캘린더를 보시면서 그냥 IBK 기업은행 경기 없는 날은 이제 오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뭐든 잡아오시면 열심히. 네. 제가 지금 가슴에 보도자료를 이제 꽂고 언제나 꺼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가슴에 사표를 달고 다니지만 난 보도자료를 넣고 다닌다. 사표를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시선님은 위즈덤에 남아서 광고도 끌어오고 책도 내고 보도자료를 이런 게 너무 안고. 좋아. 마케터 해야 될까 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신간서점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신간서점은 사실 비욘세 작가님의 방송을 듣고 팟캐스트가 너무 재밌네 하면서 제가 만들게 된 소규모 팟캐스트고요. 제가 지금 책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항상 섭외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은 요식행위다. 편안하게 얘기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나 편집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방송이고 이제 다음 회차 저도 좀 생업이 바쁘고 마감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올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비혼 에세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와.
20대, 30대, 40대 연령별의 크루들을 모아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리뷰들을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놀러 네. 와서 들어주시면은 네. 그래서 제가 저 나간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떨려가지고 전화 연결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떨려서 어떻게 매셔. 매셔. 이거 오늘 매셔. 작가님 별방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오시면 안 된다고. 네. 아니 근데 그 신간서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강지혜 작가님 강재 작가님 에피소드 재밌게 에피소드 들었고 좋아하시는 분 많죠. 되게 그 서면 인터뷰 읽어주신 게 네. 이것도 이 나름대로 낭독 톤으로 읽어주시니까 작가님한테 직접 편지를 받는 것 같은 오디오북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고 네. 직전에 하셨던 에피소드는 말로는 굉장히 어떤 편집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원어원 얘기만 그것도 정말 비욘세 초창기에 네. 그 윈드 분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배진영님의 이름을 트위터에 언급만 했어도 네. 많이 오셨어요. 아. 후원도 해주시고 막. 네. 그래서 여기에 덕질의 세계란. 네. 배진영 씨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 샌마이웨이를 이제 치타 씨랑 같이 네네네. 했는데 치타 씨랑 배진영 씨랑 그 당시에는 같은 소속사였어요. C9이라고. 그래서 그 이사님이 이제 같은 분이고 이랬어서 그때 푸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진영 씨 얘기가 나오면서 진영 씨가 희대의 효자예요. 왜냐면은 네. 그 네. 순위 발표식을 할 때 10위부터 발표를 하고 그래서 11위 네. 마지막에 하고 네. 1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진영 씨가 10위로 통과가 됐나 그래가지고 네. 다들 그 매니저님들이 막 소속사 대표님들 부모님들 정말 벌서듯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사실 그것도 너무 잔인한 방식인데 그래서 효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이사님한테 이사님 네. 축하드린다고 네. 진영 씨가 그렇게 효자라고 그리고 사실 그 푸듀 전체를 통틀었을 때 푸듀가 초반에 기획할 때 그렸던 것 같은 어떤 엄청난 성장기를 인간 푸듀의 그쵸. 정체성처럼 네, 보여준 네. 건 저는 배진영 씨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원래 그 귀여운 어떤 그 한복 같은 거 입고 나가서 딱딱 이런 거를 하고 이랬던 진영 씨가 마지막에는 엔딩 할 때 오프닝 그쵸. 요정으로 네.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우리 또 진영님 팬들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겠다. 근데 저는 네.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얼굴이 좀 너무 좀 차별되게 잘생겼으니까 너무 비율이 네. 좀 인간의 비율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큰 기대 없이 봤는데 가끔 약간 다크한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비밀을 알고 있는 뭐 전설의 전학생 같은 네네네. 느낌일 때가 있는데 정말 훅훅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 단위로.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 항상 매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우리 그 진영 씨가 이번 주에는 또 어디까지 보여줄 건가.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제 방송 들어주시는구나. 부끄럽게 듣지 마세요. 아니, 너무 이게. 웃겨가지고 다들 뭐 하는 얘기가 좀 보드게임이랑 진영 씨 방탈출. 탈출. 그날 또 책 얘기를 이 책이 자꾸 공감이 안 간다 이런 네. 얘기하면서 이 네. 작가분이 40대 중년 남성분이다 아니, 보니까 70대 70대 어머 70대 그래서 책 남성분이다. 얘기 공감이 안 간다 네.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죠. 네,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고 편집자들 모임이라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이제 원어원으로 묶였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원어원 때문에 모였고 친해지고 이걸 얘기하기 위한 방송이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비혼 방송도 곧 나오니까 네. 그거 꼭 들어주세요. 네. 한준 분들을 모셨어요, 제가. 어, 한준 분들 중에 연령대를 고려하고 네. 이제 토크력. 토크- 내 나름의 토크력을 내가 검증한 다음에 네네네. 나와주십사 했는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음. 그 팟캐스트를 저도 처음이고 모시는 분도 처음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 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고 가면 다 너무 재밌다. 네. 근데 다음에 꼭 나오게 맞아요. 해다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재밌을 거다. 음. 하면서 모셨습니다. 네, 저의 섭외를 밀어내고 올라오신 한준 선생님들 얘기를 여러분 잘 네. 들어주시면. 책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해보려고 해요. 네. 저도 사실 그 나를 깨우는 바람 영화 만드신 김민주 감독님이랑 네. 영화 크루가 다 20대셨어가지고 그 얘기를 네. 듣는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 전화 연결해 주셔야 돼요. 해야죠. 저 해야죠. 그렇게 꼬셨죠. 네, 잠깐 전화 연결할 거다. 뭐든 합니다. 뭐든 다 동의되지 않는 어떤 네. 진행상. 동네방네 주변 친구들한테도 소문났거든요.
쟤는 편집자님이 하자 그러면 그냥 다 하잖아. 쟤는 쟤 의견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소문나서 맞아. 그래서 디자인이랑 잘해야 되겠다. 이런 네. 것도 이제 보러 갔다가 좋은 구경하고. 네. 네. 사람들 만나고 네, 거기서 이제 아이스 커피 내려 네스프레소 드시고. 하나도 셀프로 잘 뽑아. 제가 내려 마시라고. 네. 이런 것도 있어. 사진 찍고. 네. 네,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아까 치타 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치타 씨가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 24일, 25일에 신사동에 있는 서울살롱이라는 술집 앞에서 우리 치타 씨가 군고구마를 팔아요. 진짜요? 네, 느닷없이 네. 군고구마를 팔 건데 그거를 네. 매년 팔아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보내거든요. 그렇구나. 강아지 키우시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중간에 한 번은 제가 가서 같이 팔 오. 예정이라 오. 제가 그거는 언제 출동할 건지를 제 오. 개인 인스타에 한번 공지를. 네, 나도 가야겠다. 손심이 네. 않고. 나 환장해요. 군고구마. 군고구마. 그래서 네. 안에 들어가셔서 드셔도 네. 술이랑 같이도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네. 어쨌든 수익금은 전혀 제하지 않고 거기 들어간 뭐 고구마 값이랑 실비만 제하고 수익금은 전부 다 기부가 될 거고 지금 좀 약간 여성 사업자분이 하시는 생리대 업체랑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자분도 네. 같이 생리대를 그러면 우리는 기부를 하겠다. 고구마를 팔아서 네. 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들도 좋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아직 이게 픽스가 안 나서 금요일쯤은 픽스가 날 텐데 저희가 녹음을 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거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말씀드릴 거고 12월 10, 10일 그리고 그 다음에 17, 18, 24, 25 해가지고 그때 아마 고구마를 네. 신나게 파실 거예요. 그래서 치타 씨 인스타 피드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서울살롱 가셔서 고구마를 먹으면 좋은 일에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가끔 제아와 비욘세가 또 와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랑 크리스마스 공연 예스24에서 크리스마스 공연 많이 오세요. 네, 그리디 네. 크리스마스 예스24에서 하시면 저희 깜짝 게스트 그리고 풍성한 선물 게스트? 전원에게 드리는 풍성한 선물 네. 깜짝 게스트도 여러분 네. 기대해 주시고 네. 예스24에서 그리디 크리스마스 검색해 주시고 미루리 번딩해 주시고 작가님 한 네. 2월 달까지 진짜 아프시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위즈덤 하우스의 어떤 핫한 에세이 제가 직접 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라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다 사시면 되겠다. 네, 다 하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읽을 책이 풍성하다. 네, 풍성합니다. 저희 시선님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드신 책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 손에 꼽을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저도 30대의 마지막을 이 책으로 보내서 너무 좋고 네, 여러 가지 노아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갑자기. 이 두 가지가 함께 접목된 어떤 네. 새로운 책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네. 해보고 네. 저희 광고나 후기나 그리고 여러분 다뤘으면 하는 얘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근황 이런 것들은 비욘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선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 잠깐 나오라고 했을 때 너무 떨렸어요. 이런 대규모 팟캐스트에 대규모 누적 조회수가 막 800만이나 되는 맞아. 800만이더라고요. 여러분 세보니까. 이런 방송에 제가 나오다니. 그리고 사실은 작가 편집자가 막 이렇게 편하게 수다 떨 만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되게 떨면서 왔는데 그래도 잘 책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걸 하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비욘세 작가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네, 제가 함께 일해봤는데 참 좋으신 분이고요. 네. 네, 따뜻한 분이라 책과 또 작가님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착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편집자 조한나의 어떤 컨택을 받는 영광이 여러분께도 올 수 있는데 느닷없이 메일이 갑니다. 네, 그럴 때 앞뒤 보지 않고 수락을 하셔도 된다. 음. 제가 되게 글 쓰고 있는 친구들이 항상 볼 때도 저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언제든 저한테 오시라고. 언제든. 네, 그리고 비혼 네. 에세이를 쓰는 내내 저도 제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저런 편집자가 있다니 너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이 오면 닥치고 네, 수락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2시간이나 얘기했구나. 아, 말을 잘했나 모르겠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보다 차분하게 잘해주셔서.